진짜 많은 어지럼증 환자들은 적절한 오지 않아서 뇌가 기능이 되게 떨어진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빨리 좋아져요. 보통 어지럼증의 종류나 거기에 따른 다른 증상들이 있나요? 실제로 어지럼증은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어지러워요, 눈이 핑핑 돌아요, 울렁거려요, 토해요, 자다 일어날 때 갑자기 심하게 어지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는데, 가장 많은 경우는 말초신경성 어지럼증이라 그래요. 이석증,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어지럼증이고, 귀 안에 전정기관이라 그래서 밸런스를 잡는 센서하고 폐방골이관이라 그래서 회전을 인지하는 센서들이 있는데, 전정기관에 원래 이제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이석이 이렇게 깔려 있어서 이 이석이 여기서만 있어야 되는데, 회전을 인지하는 세방골이관이랑 밸런스를 인지하는 전정기관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이석이 회전 센서 쪽으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물이 도는 거거든요. 회전 센서는. 근데 돌이 들어가 자극을 너무 세게 주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증상도 되게 명확하게 나타나고 사실 이비인후과에서도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치료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또 하나의 어지럼증이 이제 또 문제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비인후과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뇌를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중추신경성 어지럼증을 생각을 해서 대학병원에 가든가 신경과를 찾아가서 MRA, CT를 찍어서 뇌가 망가졌느냐 그거를 확인해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논문들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어지럼증 환자 중에 MRI를 찍어서 뇌경색이나 뇌출혈에 뇌종양이 있는 환자의 확률이 몇 %일까요? 10명 중 1명? 0.5%예요. 되게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어려워져요. 그럼 나머지 99.5%는 뇌가 망가진 건 아니고 기능적인 문제를 겪는 거 되게 많아요. MRI는 형태를 보는 검사잖아요. 막혔냐, 터졌냐, 종양이 있냐 이런 걸 보는 거지 제대로 작동하는 걸 보는 검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경이라는 구조가 다른 조직들하고 되게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애들은 생존을 하려면 혈액순환이 돼갖고 영양소 공급돼주고 노폐물 제거만 해주면 끝나잖아요. 신경이라는 구조는 자극을 주면 반응하게 되는 구조거든요. 소리가 나면 쳐다보잖아요. 뭐가 빛이 번쩍하면 쳐다보고, 누가 부르면 쳐다보고, 질문하면 대답하고. 그러니까 뇌한테는 혈액순환뿐 아니라 자극이란 게 되게 중요하고, 실제로 진짜 많은 어지럼증 환자들은 적절한 자극이 오지 않아서 뇌가 기능이 되게 떨어진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익숙한 자극들을 줘서 반응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는 그런 식으로 치료해주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뇌한테 필요한 건 두 가지예요. 적절한 혈액순환, 일정 이상의 적절한 자극. 근데 이게 자극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청각이나 촉각이나 시각이나 이런 것도 되게 강력한 자극인데, 다들 알겠지만 사람의 뇌는 대뇌가 좌우에 따로 있어요. 얘들이 독립적인 자극을 받게 돼 있거든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오른쪽 대뇌는 왼쪽 소뇌랑 연결돼서 왼쪽 반측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청각, 촉각 이런 자극들은 전부 동측 소뇌를 통해서 왼쪽 대뇌로 올라가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강한 자극을 줬던 걸 못 버틴다 그러면 오른쪽 소뇌, 왼쪽 대뇌에 이제 기능적인 불균형일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못 버틴다는 게 어떻게 돼요? 자극을 감당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편두통이 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뭔가 이제 징조가 나타나요. 눈앞에 빛이 번쩍번쩍 한다든가 한쪽으로 그게 딱 나타나거든요. 일상적인 풀이나 빛 자극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이 사람들은. 너무 힘들 때는 진짜 깜깜한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 들어가 있어요. 자극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되게 진짜 편두통에 되게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인데, 뇌가 기능이 엄청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지만 되게 강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 못하니까 자꾸 이제 진짜 구석에 숨어 들어가서 막 진짜 진정될 때까지 이러고 있다가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편두통 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계속 편두통이라 그러고 MRI 찍고 온갖 검사 다 해봐서 결국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고, 그럼 그 환자가 처음에 들어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 주세요.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원인도 모르겠다 그러고 온검사 다 해봤는데 모르겠는데 약만 먹고 그냥 버텨봤는데 약발이 떨어져요.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다고 오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극의 밸런스를 맞춰주면 되게 빨리 좋아져요.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보여줄까요? 실제로 시연해 볼 수도 있어요. 가장 자극 약한 게 청각이에요. 잘 들리죠? 버텨보세요. 튼튼하죠? 근데 잘 들려요? 똑같이 들렸어요. 버텨보세요. 어때요? 약해졌어요. 그쵸? 그 다음에 버텨보세요. 되게 강해요. 버텨보세요. 어때요? 약해졌어요. 촉각, 시각, 안면 운동, 회전 자극이 오른쪽에서 다 안 되잖아요. 오른쪽에서 강한 자극을 주는 걸 못 버티니까 오른쪽 소뇌랑 왼쪽 대뇌가 문제가 있고 중추신경성 어지럼증으로 보는 게 맞죠. 뇌한테 필요한 건 뭐라 그랬죠? 혈액순환, 일정 이상 적절한 자극. 소뇌가 떨어진 팔을 자극해주면 되게 좋거든요. 자, 이렇게만 좀 해줘도 버텨보세요. 오른쪽 눈 찡그리시고 버텨봐요. 고개 오른쪽 위에 쳐다보고 버티세요.
어때요? 힘이 세졌는데요. 그러면 자극의 문제라는 소리잖아요. 뇌한테 좋은 자극을 어떻게 줄 거냐인데 아까처럼 방향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부분을 잘 찾아서 자극을 잘 해주게 되면 훨씬 좋아지고 근데 그런 거 중에 가장 큰 게 턱관절 형성이 되게 커요.